네, 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 자리에 모아서 정리해 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미디어 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종훈 평론가가 준비한 말로 시작을 해볼까요? 어떤 말입니까? 네, 늘 그렇듯이 저는 뭐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예. 잠시 같이 들어보시죠. 이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표현상 과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과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사퇴하고 탈당해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명분상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 입장이다. 네, 앞에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한 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목소리 같은데. 네,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작년 11월 25일에 정청래 의원이 네. 조계사 1주문 앞에서 조계사의 기획실장을 맡고 있는 삼해 스님을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예. 표현상 가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뒤에 정청래 의원이 사퇴하고 탈당하라고 요구했다라고 말한 사람은 예. 조계종의 총무원장인 원행 스님입니다. 예. 기획실장인 삼해 스님보다 높으신 분이죠. 그렇죠. 예. 네, 원행 총무원장은 지난 12월 28일에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의 조계사 예방을 받고 네. 이 자리에서 정청래 의원이 잘못했다라고 김영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하자 이에 대해서 원행 총무원장은 정청래 의원이 사퇴하고 탈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명분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런 단언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네. 이슈에 대해서. 예. 근데 사실 이게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예요. 아하.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워낙 저를 좋아하셔서요. 네. 저도 가끔 따라다니고 최근에도 강화도에 보문사라고 아주 이쁜 절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럼요. 거기도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네. 절마다 거의 다 붙어 있습니다. 정청래는 사퇴하라가 다 붙어 있어요. 정청래 전국의 의원은- 절마다. 네, 거의 정청래 의원을 사퇴하라는 걸개가 예. 절 입구에 크게 다 걸려 있어요. 전국에. 거의 대부분 걸려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우와. 그 정도로 불교계에서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예. 네. 도대체 왜 이럴까? 이렇게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도대체 왜 이렇게 정청래 의원한테 강하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이렇게 된 것도 정청래 의원의 말 때문입니다. 네. 정청래 의원이 작년 10월 국회에서 열렸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했던 말 때문인데요. 네. 가야산의 해인사 아시죠? 네. 이 해인사는 문화재구역 입장료라는 걸 받습니다. 근데 이 팔만대장경이 해인사의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정청래 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통행세라고 불렀어요. 아. 그리고 불교계와 전통사찰들을 가리켜 봉이 김선달이다. 아이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불교계에 강한 반발과 공분을 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12월에 우리 정부가 카톨릭계의 제안으로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에게 12월에는 캐롤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라는 이른바 캐롤 캠페인을 했어요. 정부에서요. 예. 아. 근데 이걸 또 불교계가 종교 편향이다. 아하.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된 사고다. 네. 라면서 또 반발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불교계는 정부와 여당의 상당히 지금 감정이 나쁜 상황이죠. 아하. 그러다 보니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선 후보까지 나서서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잘못됐다. 거듭 사과를 했습니다만 예. 조계종은 여전히 앞서 들으신 것처럼 정청래 의원이 사퇴하고 탈당하지 않으면 한 발도 나갈 수 없다. 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오늘 1월 21일에 조계종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범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승려대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서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불교 신자분들이 대한민국에 무척 많으신데. 표가 많이 걸려 있죠. 또. 그렇죠. 예. 이 불교계 마음이 돌아서 있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닐 텐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요? 이게 적지 않은 악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민주당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 윤호중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36명이 조계사를 또 방문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고요. 예. 그리고 36명 의원 전원이 대웅전에서 108배하고 참회의 뜻을 담은 발언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불교계의 한한 마음을 되돌리는 데는 실패했고요. 아하. 이런 와중에 정청래 의원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핵심 관계자를 뜻하는 이른바 이핵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 네. 지금 유튜브에 정청래 의원의 글을 올려놓겠습니다. 올라갔군요. 예.
이거를 보면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면서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라며 권유했다. 자신에게. 예. 네네. 하지만 자신은 공천 컷오프 때도 탈당하지 않았고 내 사전에 탈당과 이혼은 없다라면서 그 뜻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앞서 오디오로 들으신 것처럼 조계종은 지금 정청래 의원의 사퇴와 탈당이 없으면 이 문제를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정청래 의원은 내 사전에 탈당은 없다. 아. 이렇게 나섰습니다. 예. 양쪽이 지금 마치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기차처럼 서로를 향해서 맹렬히 지금 질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가 충돌하면 그야말로 파국입니다. 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이번 대선을 보는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봉우 연구원은 어떤 말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제가 먼저 준비해 온 말은 복면가왕 같은 토론 프로그램이라는 발언입니다. 어허. 어떤 얘기인지 어떤 토론을 말하는 것인지 먼저 오늘 오전에 CBS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폐지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절하지 못한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언론의 중립성을 해치는 그런 사상 초유의 그런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항의를 한 것이죠. 원래 그렇게 정치 풍자를 하려면 예. 객관적으로 그렇게 또 뭐 이 당도 까고 저 당도 까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네. 일방적으로 한 당의 당대표가 상대방의 가장 위협적인 당대표를 그렇게 폄하하는 것 자체가 그건 정치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아, 이게 그 이준석 대표가 가면을 쓰고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 가면 토론회 얘기죠. 맞습니다. 예, 정확한 프로그램명은 JTBC의 계급장 떼고 한판 가면 토론회라는 아. 토론 프로그램이고요. 네. 총 6명의 패널 3대 3으로 나오는데 모두 가명을 쓰고요. 음성 변조까지 하고 그렇게 철저한 익명성을 띠고 나옵니다. 네. 3대 3으로 정치, 사회 현안을 두고 토론을 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당연히 대선 후보들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하. 2번 방송했는데요. 12월 5일, 12일 두 차례 방송했는데 두 번째 방송 직후부터 이미 인터넷에서는 네. 많은 시민분들이 마라탕이라는 인물은 이준석 대표 같다. 아하. 예, 왜냐하면 제스처나 말투나 이런 거에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첫 번째 방송 첫 번째 나오고 나서 방송부터 다 그랬죠. 알았어요. 예, 바로 네, 알았죠. 제가 네티즌 기억- 수사대 대단하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댓글이 예. 이랬습니다. 준수가 신발은 갈아 신고 가야지. 가면만 그런 쓰면 것까지 뭐하냐. 알아보는 아, 그래요? 네. 아, 아침에 신었던 신발 그대로잖아. 아. 이런 댓글까지 있었어요. 역시 네티즌들이 예. 대단합니다. 네, 역시 그러네요. 다 눈썰미가 있으신데 어. 이 정도니까 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상대 당 중에 하나인 국민의당에 당해서 공식적으로 JTBC에 항의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아하. 그래서 1월 15일에 국민의당이 JTBC에 직접 항의를 했는데요. 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겠다. 가면 토론회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만 유리하게 다루고 안철수 후보는 불리하게 다뤘다. 중립성과 객관성이 무너졌다. 심지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정신감정을 받아보라는 아이고. 조금 수위가 높은 발언까지 국민의당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JTBC는 이때까지는 프로그램 컨셉 때문에 누구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가면을 쓰고 출연했다. 그것도 논란이긴 하지만 뭔가 한 이야기도 상당히 국민의당으로서는 격분하게 한 것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이 이제 뭐 확인이 된 거니까 그렇지만 네. 이준석 대표가 토론 프로그램에 나서 대선을 다루면 당연히 윤석열 후보는 유리하게 발언할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안철수 후보, 네. 이재명 후보는 비판을 했겠죠.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뭘 자꾸 희망을 거는 것이냐. 계속 지금까지 실패를 해왔는데 아.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예. 잠깐 어부지리로 올랐던 지지율 금방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가지고 문제면 전과 4번 이재명 후보는 선거에 나오지도 못한다. 이런 발언도 했던 것이죠.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은 내가 누군지 몰랐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 알게 하는 바람에 자꾸 국민의당이 얘기하는 바람에 네.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예. 당대표가 익명을 띠고 이렇게 토론에 나와서 이런 발언 어떻게 두 분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네. 이준석 대표가 여기 출연하면서 같은 당의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예. 이 사실을 알렸는지가 궁금해요. 무슨 말이냐면 네. 그러니까 마라탕 논란이 있기 불과 며칠 전에 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CBS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예.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이 그 프로그램에 패널로 앉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이건 편향된 방송이다. 정말요? 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오. 이렇게 강하게 항의하고 예. 우리 이런 프로 못 나온다. 오. 이 프로가 제대로 가려면 네. 우리 국민의힘 대변인도 나오게 해라. 네. 패널로 앉혀라. 이러면서 굉장히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항의한 바가 있거든요. 말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럼 말을 안 했. 그러니까 가능성이 굉장히 본인이 높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JTBC에 나간다는 걸 알았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러네요. 근데 정말 알고도 그렇게 말했다면 아하. 참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논란이 커지니까 JTBC 결국 이 프로그램을 폐지했다면서요? 어제 이제 폐지를 알렸습니다. 네. 원래 4회로 방송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2번만 하고 일단 나머지는 안 하기로 했고요. 네. 다시 보기와 홈페이지도 모두 삭제를 했는데 어허. 이준석 대표도 이제 오늘 MBC 시선 집중에 나와서 본인 힘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쏟아진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했거든요.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복면가왕 같은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네임밸류나 이런 걸 제껴놓고 논리만으로 승부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보겠다. 해서 제가 응한 것이고, 근데 거기서 주제가 안철수라는 핫한 주제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제가 말을 안 한 것도 웃긴 거 아닙니까? 근데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네. 예, 그거 갖고 이제 태클을 걸었는데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네. 예, 뭐 얼마나 그 정치 세력으로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복면가왕 같은 것도 안 보시나 봐요, 그분들은. 예능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에 비유하고 유머 감각이 거론을 했는데요. 언론이나 뭐 다른 전문가나 평가들이 어떤가요? 반응이? 사실 아까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예. 토론 모두가 보는 토론 방송에 대선 다루면서 각 정당마다 사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민감하죠. 네,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론들도 이런 문제가 비슷하게 터졌을 때 네. 다들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걸 일종의 예능이라고 봐서 그런지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의 시각도 이걸 일종의 예능처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복면가왕과 이제 비유를 했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언론 보도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보도량도 많지 않았고 네. 대부분의 보도가 화제 마라탕 정체는 뭐 이런 어떤 기사인지 대충 아시겠죠. 제목만 봐도 알고 보니 이준석 뭐 이런 식의 이제 흥미 위주 보도가 예, 대부분이었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찾아보니까 비판적인 사설이 딱 한 건 나왔는데 네. 경향신문 사설입니다. 어허. 그 사설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선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제1야당 대표가 가면 뒤에 숨어서 제3자 시각인 것처럼 다른 당 후보를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반칙이고 시청자 기만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선수가 아닌 척하고 나온 것은 말 그대로 투명하지가 못하다는 얘기겠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지금 후보자 토론 예정이 돼 있긴 합니다만 예.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는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모든 후보가 모이는 토론을 우리가 못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준비한 말 이종훈 평론가 무엇입니까? 네, 두 번째 말 역시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예. 건진 법사라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가 선대본부 실세로 고문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윤석열 후보는 황당한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촬영된 선대본부 내부 영상엔 예사롭지 않은 전 씨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친근감을 과시하듯 윤 후보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으며 안내하고 직원들을 지휘하고 지시를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여기에 전 씨가 법당을 차려놓고 실제 무속 활동을 해왔다는 의혹까지 확산되자 윤 후보는 전 씨가 활동했던 네트워크 본부 자체를 해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무속인 실세 논란 관련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17일에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면서 제기된 논란인데요. 예.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가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의 딸과 아들도 후보와 그 부인인 김건희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네. 그래서 후보의 일정, 메시지 등 선대본부 업무 전반에 관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세계일보는 윤석열 후보 캠프의 주요한 인재들은 전 씨가 면접을 보고 난 뒤에 합류가 결정된다. 어허. 이 전모 씨가 윤 후보와 각별해 보이는 데다가 예. 위세가 본부장 이상이어서 실세라고 불린다 등의 관계자들의 발언도 함께 보도해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이게 세계일보 보도 중에 제가 또 놀란 것은 네. 그 전모 씨가 소속해 있다는 팀이 뉴미디어 팀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네. 거기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 기사에 댓글 쓰기 운동 아시죠? 그런 게 이제 선대본의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굉장히 놀랐는데 네. 일단 국민의힘 입장은 그런 일이 아예 다 그러니까 세계일보 보도에 나온 내용이 대부분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죠.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예. 어제 MBC 라디오 김정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인해봤는데 건진인지 진건인지 하는 그 사람 우리 선대본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출마 선언하거나 무슨 행사장 가면 옆에 와서 악수하고 따라다니고 소개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고 일반적인 정치인들, 상식적인 정상적인 정치인들은 그냥 이분이 나에게 호의가 있구나, 호의적인 분이구나 해서 그냥 대해준다. 이건 그냥 지극히 일반적인 행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후에 어제 오전에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이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모 씨, 무속인 전모 씨 건진법사의 네. 위사가 본부장보다 더 높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이 기자들 앞에서 고문이란 말도 자기가 갖다 쓴 명칭이다. 명칭이다. 우리는 이 사람 모른다. 어허. 선대위에 관여한 것도 전혀 없다. 네. 불필요하고 악의적인 오해를 낳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당 선대본 산하의 네트워크 본부를 이 시간부로 해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출입 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문자 메시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무속인 전모 씨는 네트워크 본부에 몇 번 드나든 적은 있다. 하지만 고문으로 임명된 적은 없다. 네. 그리고 선거 업무에 개입할 여지도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 사실이 아닌데 이제 해산은 했으니까. 사실이 아닌데. 그러니까 소위 국민의힘의 말에 따르면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선대본에서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리고 네트워크 본부에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몇 번. 네. 전혀 활동하지도 않은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아하.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선대본부에 있는 정말 중요한 산하 조직을 하나 없애버려요. 아하. 이게 정말 이상한가요? 잡음을 그냥 다 차단하겠다. 사전 차단하겠다. 뭐 국민이 이런 조금이라도 의심하시면 다 없애겠다. 네. 이런 적극적인 그게 태도.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에요. 아하. 근데 이 사람이 선대본을 왔다 갔다 했으면 선대본 자체를 없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없겠죠. 지켜봐야 될것 선대본 안에 있는 같은데. 조직이잖아. 선대본 지금 겨우겨우 그래도 수습하고 다시 만든 선대본인데 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이 선대본 산하의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하면서 이 논란을 차단하고 잠재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겠죠. 그런데 네. 오늘 CBS 노컷뉴스가 또 하나의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한무경 의원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에서 네. 건진법사가 소속된 불교 종파의 사회복지법인에 네. 1억 원이라는 거금을 출연했다. 아. 이 사실을 CBS가 확인했다. 이렇게 예. 보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무경 의원은 CBS 측에 이렇게 해명합니다. 난 재단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난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해명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들어본 적도 없는 재단에 대표이사도 모르게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출연해서고 있어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죠. 돈이 너무 많은 모양이죠. 1억 원 정도는 뭐 어디로 나가도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한 사람 예. 때문에 선대본의 조직을 전격적으로 해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들어본 적도 없는 재단에 1억 원을 그냥 주고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국민의힘 선대본에서 일어나고 앞으로 있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해 보이기는 한 것 그러네요. 같아요. 좀 예.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겠습니다. 이봉우 연구원 다음 말말말 어떤 겁니까? 네, 이번에도 언론과 대선 정치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먼저 음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정치의 영역에서 바르고 올바른 소식을 전하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지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8년, 30년 가까이 방송을 하면서 저의 항상 모든 말과 글의 중심에는 팩트가 있었습니다. 팩트를 왜곡하거나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기사를 쓰거나 방송한 적이 없습니다. 네. 기사, 방송, 팩트, 30년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어느 정도 짐작은 가는데 네. 누구 얘기입니까? 네, 뭐 말만 들어봐도 언론인 같은 느낌이 오죠. 네, 목소리도 아주 좋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한 JTBC 이정원 앵커의 얘기였습니다. 예. 어제 이정원 앵커, YTN의 안기령 앵커도 동시에 합류를 했는데 네. 두 사람 모두 1월 7일까지 뉴스를 진행하다가 열흘 만에 사표를 낸 다음에
선대위에 합류했기 때문에 사퇴 열흘 후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언론인의 정치권 직행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하. 아시겠지만 윤석열 캠프에도 70명 이상으로 이미 보도가 나왔고요. 언론인 출신이. 네. 문재인 정부에도 뭐 김의겸 대변인, 강민석 대변인 예. 계속해서 언론인들의 직행 문제가 거론이 되어 왔죠. 네. 그래서 기자들이 어제 그 영입하는 자리에서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이거 이 시청자에 대한 일종의 배신 아니냐. 아하. 그동안 뉴스 할 때 본인의 네. 이런 성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 했더니 이정원 앵커가 이렇게 해명을 한 것입니다. 아, 예. 아니 곧바로 이분들 소속돼 있었던 두 언론사 동료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JTBC 노동조합 그리고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 모두 언론인으로서의 신뢰성을 땅에 떨어뜨렸다. 네. 동료들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는데 예. 특히 YTN 노동조합의 입장을 조금 눈여겨볼 점들이 있는데요. 안기령 앵커가 본인이 진행하던 앵커 브리핑 네. 그 보도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어요. 특정 코너 이름을 들어서. 예. 이거는 약간 사연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우리가 사연이죠? 한번 봐야겠는데 네. 예. 그래서 정치권으로 가는 언론인만 문제냐 자꾸 언론사 찾아가는 정치인도 문제다. 이거 한번 봐야겠습니다.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반드시 MBC의 잘못된 왜곡된 사례에 대해 지적하고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제는 CBS, 어제는 YTN, 오늘은 MBC, 내일은 또 어디 가실 겁니까? 방송장악 예행 연습, 언론 자유 침해하는 순회 공연 중단하시고 돌아가십시오. 네, 지난주 금요일 김건희 씨 통화 보도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MBC에 항의 방문했을 때의 그 김기현 원내대표 목소리 같은데요. 네. YTN 얘기도 나오네요. 네, 이제 YTN 얘기를 한 것은 네. 그 전국언론노조 관계자가 네. 항의 방문을 막으면서 했던 얘기인데 아. 실제로 국민의힘이 1월 14일엔 MBC, 그 전날에는 YTN, 그 전날에는 CBS를 항의 방문했고요. 모두 예. 보도가 쉽게 편향돼 말해서 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예. 아하. 우리만 불리하게 보도한다는 이유였고요. 네. 심지어 YTN은 11월에도 항의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보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었죠. 주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게 돌발 영상이죠. 그렇습니다. 아, 돌발 이번에 영상. 항의 방문이 돌발 영상이 윤석열 후보만 비판한다는 것이었는데 네. 지난해 8월에 안기령 앵커의 앵커 브리핑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만 비판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스토킹하냐, 아. 민주당의 배후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YTN 동료들이 함께 나서서 네. 부당한 언론 탄압하지 말라고 싸워줬는데 아. 안기령 앵커가 민주당 선대위로 가버리는 바람에 이제 동료들 입장에서는 네. 조금 더 서운했겠죠. 아. 그래서 그 YTN 지부의 입장에는 그런 말들도 있었다. 네. 이렇게 돌아봐야겠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독립성, 저널리즘의 자존심, 좀 바로 세워야 될 텐데요. 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마지막 말 무엇 준비했습니까? 네, 제가 본 마지막 말은 27일이냐 31일이냐 이것이 문제로다인데요. 오디오로 예. 들어보시죠. 양자 토론을 한다라는 것만 결정이 됐고요. 1월 25일 날 룰미팅 또는 그 이전에 저희가 뭐 요청을 한다면 그 이전에 룰미팅을 해서 방식이 정해질 것이고요. 31일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간대는 10시 넘어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가능하면 황금 시간대에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짧게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들으신 대로 민주당은 양자 TV 토론을 27일에 하자. 국민의힘은 31일 밤 7시에서 10시 사이에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좀 다른 이유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토론 횟수와도 관련이 돼 있다. 아하.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누리꾼의 말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27일은 축구 국가대표팀 월드컵 최종 예선 경기한다. 30일로 절충해라. 그러니까 27일, 31일보다 31일을 선호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